지금 이제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 방학이죠. 방학 때도 이렇게 어쨌든 뭔가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비교과 과정을 이제 다들 신청을 했고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했어요. 신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온 만큼 뭔가 이제 그쵸 잘 배워가야겠죠. 그래서 잘 배워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23명 정도 돼요. 전체 학생들이 신청한 학생들 23명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동안 신청한 만큼 이번 여름 동안에 뭔가 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과목의 소개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과목 소개를 좀 해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때 했다시피 그 IT 개발자 준비를 위한 프로그래밍 기초 및 개발 환경 이해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실제 내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단 저는 이제 그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 소프트웨어 공학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전공하는 건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USG를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USG 교과목으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다음 학기에 맡을 예정이 아마 여러분들이 신청을 계획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목을 이 USG 공유대학에서 나는 글을 꼬실 텐데. 맡을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제 수업이 있어. 궁금한 내용들이나 수업이 있어서 3시에. 음, 자, 그, 지금 들어와서 혹시 스피커를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음. 자,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제 내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 분야나 이런 부분들 혹시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면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운영 체제 또는 그 스토리지 시스템, 저장 장치 그리고 빅데이터 저장 장치 시스템 자 그리고 이런 분야 쪽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강의 소개를 좀 이어가 봅시다. 강의 소개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목차를 이제 우리가 이제 10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차수별로 쭉 이렇게 11차별로 이렇게 쭉 내용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들은 시어는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에요. 시어는 포인트. 아마 여러분들이 시어는 포인트를 다 학습을 하고 배웠을 거라고 일단은 알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어너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리눅스 개발 환경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리눅스 개발 환경에서 그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좀 이해를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를 우리 이 비교과 과정에서 포인트를 선택한 이유는 어, 물론 파이썬이나 다른 기타 프로그램들을 시어는 포인트를 다루지는 않아요. 포인트를 다루지는 않는데 시어너 포인트는 그러니까 시어너가 사용되는 분야는 사실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시어너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들은 시어너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경우도 많죠. 이미 여러분들 아마 이거 학습을 했고 그래서 이 포인트 부분에서 뭔가 그 좀
벽을 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뭐 좀 공지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학기에 혹시나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관련해서도 실습을 하거나 할 때도 이 포인트나 이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알 수 있으면 좀 더 따라갈 수 있게 쉽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좀 학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 스케줄로 여러분들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중간중간 우리가 변경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변경이 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좀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문을 내가 지난번에 이제 설문을 좀 했죠. 설문을 했고 시간하고 어떤 내용들을 좀 학습을 하고 싶은지 이제 이런 부분들 설문을 좀 했는데 설문 내용들을 조금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다른 학생들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싶은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 내용을 좀 보면 그렇죠. 시연 학습, 그리고 아카데미 준비,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자세히 배우고 싶다. 그리고 리눅스, NHN 기초 과정, 그 포인트를 좀 다시 학습하고 싶고, 실력을 좀 증진하고 싶고, 쭉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이 비교과 과정에서 비교과 과정을 신청한 이유다라고 이제 예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이제 그쵸 포인트와 리눅스 그리고 NHN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뭐 비교과를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대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비교과에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공부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이제 이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포인트 구조체, C 언어 통한, 데이터베이스 제작, 그리고 운영 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C 언어 리눅스, 기초 다지기, 리눅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가 여러분들 이제 학습 진도를 상황을 좀 진도를 좀 보면서 학습 내용을 조금 조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물론 이 설문에서 못한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설문에서 못한 내용들도 혹시 이제 궁금하거나 아니면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피드백을 주면 그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보충을 하거나 또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이번 과정에서 학습을 해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혹시 뭐 궁금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여기까지 궁금한 내용들이. 자, 그래서 뭐 편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어, 학기 중에는 저기 뭐야 여러분들 이제 그 성적도 좀 잘 받아야 되고 물론 뭐 비교과 과정도 열심히 해야 되죠.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뭐 이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비교과 과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성적이 나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가지고 뭐 이 저기 뭐야 이 학습하고 싶은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피드백이 있으면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이 인터랙티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내용들로 봐서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다루게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비교과 과정의 타이틀이 IT 개발자 준비를 위한 기초가 이제 우리가 타이틀이고요. IT 개발자 준비를 위한 기초가 있고 근데 내가 여러분들 그 신청한 학생들의 저기 뭐야 학과나 아니면 또 뭐 학부 이런 부분들 쭉 살펴보니까 전공이 아닌 친구들도 꽤 많아요. 전공이 아닌 친구들도 꽤 많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제일 많은 학과가 일단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제일 많긴 해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한 7, 8명 정도 되고, 그리고 전자공학과 한 3, 4명 정도 되고, 정보통신공학과, 그리고 정보통신공학 AI, 정보통신 AI 공학과도 있고, 그리고 기계공학과도 있고, 산업경영공학과도 있고, 화학과도 있고, 경영학부도 있고, 국제경상학부도 있고, 그리고 전자 IT 기계 자동차 공학부, 공학과라고 해야 되나? 공학부라고 해야 되나? 그래, 공학부도 있고, 이 다양한 학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간중간 내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전공이 아닌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도 편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궁금한 내용들은. 그리고 학교도 참여하는 대학들이 다 다양하게 있어요. 경남대, 창원대도 있고, 인제대학교도 있고, 울산대도 있고, 네, 경상국립대도 당연히 있고, 그래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우리가 그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개발자를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3학년, 4학년, 4학년들이 좀 많아요. 4학년들이 많고 여러분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대체 개발자를 준비를 하려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학점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대부분 학생들이 그 이제 마이크로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마이크로 조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로 그게 뭐야 개인적인 잡음들이 좀 들어오니까 마이크를 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할 게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하면 그때 마이크를 켜고 편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학점, 음, 그리고 이제 개발자 준비를 여러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포트폴리오를 좀 잘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한 프로젝트 경험들. 사실 프로젝트라는 게 뭐 어떤, 좀 뭐 대단하게 뭔가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캡스톤 우리가 설계할 캡스톤 여러분들이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캡스톤 과제 과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설계 과목들 또 창의공학 설계 이런 과목들도 있죠. 창의공학 이런 과목들에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과목들에서 조금씩 뭐 만들었던 경험들이 있으면 그런 경험들을 잘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두면 좋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잘 정리를 해서 어디다가 두냐 하면 기트브라는 공간에 잘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할 때, 물론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죠,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이 기트브를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오픈소스를 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오픈소스를 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잘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 포트폴리오에서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논문, 여러분들 혹시나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 학부 논문도 이렇게 참여해 볼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준비를 좀 하면 이 교수님들이나 이런 연구실이나 아니면 학교 그 동아리에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는 이 팀별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코딩 테스트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볼 수 있죠. 코딩 테스트를. 요즘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코딩 테스트를 다 도입을 하는 추세이고, 물론 대부분 뭐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회사들이 코딩 테스트를 도입을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좀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결국은 이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뭔가 코딩 테스트도 그렇고 준비를 하려면 결국은 핵심은 거다. 그렇죠.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코딩 스킬이 있어야 되죠. 이제,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본인이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코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코딩. 근데, 코딩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비교과 과정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도대체 코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코딩을, 저기 뭐야, 하기 위해서 큰 우리가 벽으로 느끼고 있는
포인트를 좀 잘 우리가 좀 정리를 좀 잘 해보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번 비교과 이 여름 더운 여름에 음,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잘 얻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개발자에 지금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개발자 준비에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이 개발자를 또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를 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오케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나오고 그 동기를 좀 맞춰야 되니까,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한번 빌드업을 조금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은 조금 이제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 결국은 어, 소프트웨어 개발 실력, 코딩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코딩 실력. 코딩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코딩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에 다 지금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으로 한 번만 더 살펴보면,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내가 어떤 원하는 일을, 타스크가 있겠죠. 원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야 돼요. 일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항상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일을 시키진 않죠. 일상생활에서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지 않는데, 일상생활에서 어, 자연 언어로 사람들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 간에 대화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켜야 돼.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켜야 돼요. 근데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려면 우리가 어떤 랭귀지를 써야 되죠? 이 내추럴 랭귀지가 아니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 컴퓨터한테 일을 어떻게 시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시킬 수 있냐를 좀 고민하고 우리가 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일이죠.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 다 결국은 뭐죠? 이 코딩도 결국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일 시키는 게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어떻게 하면 일을 잘 시킬 수 있냐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이다. 주요 관심사이다. 그렇죠? 뭐 초창기 컴퓨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그 1943년도라고 하는 그한 70년도 더 된 80년 전에, 7, 80년 전에는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전기회로에 있는 그, 그, 전기선이라고 와이어가 있어요. 저 전기선에 내가 원하는 신호들을 다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다 꽂았어요. 선을 다 하나하나 다 꽂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선을 하나하나 다 꽂아서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이때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 컴퓨터 안에 이 회로에다가 전기선 하나씩 하나씩 다 꼽는 일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저 선 하나가 꼬이면은 선 하나가 꼬이면은 찾기도 힘들고 상당히 갑갑하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아주 그 컴퓨터 구조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 큰 변화라는 게 그 폰 노이만이라는 미국의 수학자, 미국에 있는 그 헝가리 수학자, 그러니까 헝가리 출신의 미국 이민 간 수학자가 있는데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컴퓨터 시스템을 초창기와 같이 이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컴퓨터한테 시켜야 될 모든 이 명령어들을 어디에다가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가져와서 실행하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명령어들을 어디에
메인 메모리에 다 저장해 두고 그 저장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자 라는 그런 새로운 구조를 제시를 했어요. 그 새로운 구조를 제시한 게 이름이 폰 노이먼, 자기 이름 따서 폰 노이먼이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가 1950년대, 1940년대, 50년대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구조가 제시되었고, 이 구조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용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메인 메모리 위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 있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만든 이 명령어들, 이 명령어들인데, 이 명령어들 어디에 이, 이 메인 메모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두고 있고 이 올려진 명령어들 어디에 CPU를 하나씩 가져와서 실행하는 방식을 폰노이만 구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러면 이 명령어들을 어떻게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올려둘 것이냐가 결국은 프로그래밍 하겠다는 얘기죠. 프로그래밍 한다는 얘기죠. 음. 왜냐하면 이 명령어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될 것이고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얘기는 내가 올려놓은 명령어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명령어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실행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이렇게 이 전기 회로를 어떻게 잘 꽂을 수 있냐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폰 노이먼 구조가 나온 이후로는 폰 노이먼이라 나오는 구조 이후로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명령어를 어떻게 차례차례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잘 나열하느냐가 프로그램이에요. 명령을 어떻게 잘 나열하느냐가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또는 IT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이 명령어를 어떻게 잘 나열할 거냐를 정하고 설계하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할 일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방금 얘기했던 이 프로그램은 작업 지시서, 방금 얘기했듯이 명령어를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 둔 거라고 했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는 한마디로 작업 지시서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게 해야 될 작업의 내용을 알려주는 하나의 문서라고 보면 되죠, 문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작업 지시서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작업 지시서가 있고,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숫자를 입력 받으세요. 숫자를 더하세요. 그리고 결과의 화면을 출력하세요.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쭉 나열해 둔 게 프로그래밍. 그리고 우리는 이걸 작업 지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작업 지시를 받고 이 컴퓨터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기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뭐 CPU가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드디스크 장치라면은 이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고 어디로 옮기고 이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옮기고 메인 메모리에서 다시 또 하드디스크로 옮기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절차적으로 실행하는 일을 한다라는 게 결국은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방식이죠. 사실 뭐 이 전체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이게 이 절차가 전부이죠. 이 절차가 전부이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이 작업 지시서를 그러면 어떻게 잘 만들 거냐? 잘 만들 것이냐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고 이걸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를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다른 내용으로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건데 자,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 이제 이와 같은 개발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개발 과정.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 개발을 아주 뭔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이와 같은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과정을.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 그쵸? 뭘 만들지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그 요구사항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좀 하고 그 설계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구현, 구현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연으로 void main 중괄호 열고 int a, b, int result 뭐 이와 같은 일들을 쭉 이와 같은 일들을 쭉 이제 구현을 실제로 할 거고 이제 구현을 하고 그 구현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거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통 이제 이뭐 상징적인 의미로 이 블레를 표시를 해놨는데 문제가 있으면 블레를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버그라고 보통 뭐 얘기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발견한 내용을 어떻게 다시 찾아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죠. 고치고 또 고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우리가 거치게 되고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 안에 그 안에서 또 구현 과정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그 안에서 구현 과정은 이제 이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죠. 이런 과정으로. 어, 어떤 여러분들 이제 에디트로 소스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컴파일을 하고 그 컴파일된 내용을 가지고 컴파일된 내용이 이제 링크 라이브러리를 합치고 라이브러리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면 이제 실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을 전 과정을 이 도와주는 또는 전 과정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 우리가 개발 환경이 있어요. 개발 환경이고 개발 도구가 있어요. 이 개발 도구를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어,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래서 IDE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개발 환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되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자, 오케이.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이 설계나 구현, 테스팅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다 이제 학습을 해서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설계하는 부분, 이런 설계하는 부분, 문제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뭐 자연 언어나 의사 코드를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언어하고는 관련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계를 보통 잘 해야 돼요. 설계를 잘 해야 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어떻게 한다? 소스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죠. 뭐, 문법에 맞춰서. 소스 코드 작성이 다 되면 어떻게 한다?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뭐, 오류를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하고, 수정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한다? 컴파일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된다? 링크. 링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면 다양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printf, scanf 이와 같은 다양한 함수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거예요. 잠깐만. 자, 혹시 그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혹시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 C 언어 프로그래밍을 어, 안 해봤습니다라고 안 했습니다라고 채팅창으로 좀 남겨줄래요? 만약에 안 했으면 그 이외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라도 사용한 게 있으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게 있다고 채팅창으로 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링크를 하고 그리고
그리고 자, 그 링크 과정까지 거치면 이 실제 소스 코드가 오브젝트 파일. 그러니까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게 이제 실제 그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되는 거죠. 잠깐만. 그러니까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게 기계어로 바뀌는 거죠. 기계어라는 게 이진수로 표현된 이진수로 표현된 명령어로 이제 좀 바뀔 거예요. 자, 바뀌고 나서 바뀌면 이제 이 C 소스 코드와 여러분들이 만든 오브젝트 파일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방금 얘기했던 printf, scanf 또 뭐 저기 string compare 예를 들어서 string compare 또는 write write 함수는 여러분들 아마 잘 쓰진 않을 것 같은데 뭐 file open write를 쓰겠구나 file write 자, 이와 같은 함수를 이용을 하겠죠. 이와 같은 함수들은 다 라이브러리 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존에 잘 누군가가 작성을 해둔 전문가들이 작성을 해둔 함수들이 있어요. 그 함수들도 결국 C 파일로 만들어 둔 거예요. C 코드로. 그것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 실제 최종 C 파일이 된다. 실행 파일이 된다. 그걸 가지고 실행을 이제 보통 하게 되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행을 쭉 하게 될 거예요. 자, 잠깐만요. 내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을 조금만 지금 한 16명 정도가 16명 정도가 음. 자,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 파일이 이제 만들어진다. 음,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 이런 절차들을 거친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다 보면 이 실행 시간 오류나 또는 논리적인 오류, 뭔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문제점들도 하나씩 하나씩 또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되고, 어, 이런 오류들은 우리가 보통 런타임 오류 또는 논리적인 오류. 이 실행을 하다가 나오는 문제들은, 실행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은 실행 시간 오류 또는 로지컬 오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컴파일 할 때는 문제는 없었으니까. 컴파일 할 때 나오는 문제들은 컴파일 오류라고 해서 또 따로 있죠. 그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 디버깅하고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통합 개발 환경으로 실제로 개발을 진행을 한다. 음.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 개발 에디팅도 하고 컴파일도 하고 디버깅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이 전체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개발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통합 개발 환경들은 이와 같은 개발 환경들 보통 GUI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와 같은 개발 환경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아마 그 추천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보통 추천해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프리 버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쓸 수는 있는데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 후반부쯤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초반에 우리가 강의 소개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오케이. 그래서 자 혹시 이 첫 번째 슬라이드 강의 소개하는 부분에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채팅으로 질문을 해도 좋고, 채팅으로 해도 좋고, 어,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좀 체계적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봅시다. 그렇죠. 방금 얘기했듯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치죠. 우리가 아까 봤던 뭐 설계도 하고 요구 분석도 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구현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지금 나타냈어요. 그래서 플래닝, 어널리시스,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 그리고 메인테너스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 정의하고 그리고 분석,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좀 해야 돼요. 정의를 하고 그리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고 어, 이 설계를 하는 방식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 객체지향적인 설계도 있고 절차적인 설계도 있는데 객체지향 설계는 C++ 또는 자바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우리는 이 절차적인 설계 방식을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설계가 있고 이 설계 단계에서는 어, 그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다양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부 설계도 있고 내부 설계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이 부분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상세 설계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세 설계. 그래서 이 상세 설계에서는 디테일 디자인 각 기능별로 이 모듈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능별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상세 설계를 이용을 한다. 상세 설계를 하는 거고 이 상세 설계를 할 때 보통 순서도나 여러분들이 내용들 아마 이 NS 차트는 아마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NS 차트 또는 수도 코드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세 설계를 진행을 하는데 다른 설계 방식은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괜찮아요. 다 몰라도 괜찮은데 이 상세 설계 방식에 대해서만 이 오늘 첫 시간에 조금 소개를 좀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래밍을 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그래서 상세 설계가 있고 물론 절차적인 방식으로는 상세 설계가 있고 이 객체지향적 설계 방식으로는 또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상세 설계 부분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냐를 고민을 좀 해봅시다. 상세 설계는 결국은 모듈 또는 함수를 설계할 때 상세 설계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이해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설계가 끝났으면 구현하고 유지보수하고 이 상세 설계 부분을 상세 설계할 때는 우리가 상세 설계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는 순서도가 있고 NS 차트 그리고 수도코드 그리고 자연어 처리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뭐 순서도도 있고 NS 차트가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방식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대부분 경험을 해봤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순서도는 상세 설계도나 이 수도 코드는 물론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봤을 건데 근데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지금 배울 건 아니에요. 배울 건 아니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도구들 중에서 이 처리 절차를 이용해서 설계를 좀 어떻게 잘 할 거냐 중점을 맞춰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순서도죠. 순서도인데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순서도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서 사실 이것도 좀 번거롭죠. 사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마다 순서도를 이렇게 그려서 작성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는 않죠.
아마 많지는 않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도를 그리는 방법이 아닌 이 처리 절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좀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순서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순서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 건데 순서도는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만 보고 쭉 넘어가 볼게요. 순서도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뭐 일상생활에서 뭐 순서도를 우리가 작성할 수도 있다. 어, 이렇게 순서도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기상을 하고 하루 종일 뭘 하고 이런 것들 순서를 이렇게 다 작성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순서도를 작성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쭉 뭐 몇 가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넘어갈게요. 근데 순서도를 작성하는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 이 글자가 좀 깨졌네요. 순서도를 작성하는 방법들. 자, 이 슬라이드는 내가 오늘 강의가 끝나면 슬라이드를 공유를 할 테니까 이건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순서도는 기본적으로 뭐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우리가 프로그래밍 구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만 이렇게 실행하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이 선택이 있으면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일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반복을 해야 될 때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이렇게 반복 구조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순서도를 다 조합해서 예를 들어 학생의 국영수 점수를 입력을 받고 평균을 계산하는 어떤 우리가 순서도를 작성을 해보자 라고 그러면 이와 같은 순서도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순서도를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여러분들 보고 순서도를 작성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순서도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는 있다. 작성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제 순서 원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순서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순서도를 이렇게 많이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순서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어,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순서도를 작성하지 않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어요. 나는 보통 이제 그 이름을 좀 붙여놨는데 체계적인 문제풀이 방식이라고 해서 이 방식을 나는 추천한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좀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이 방식대로 이 프로그래밍을 해보기를 권하고 있고 이 방식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면 코딩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체계적인 문제풀이 방법에 의한 접근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 순서가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 분석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이 설계 단계에서 실제로는 전통적으로는 순서도를 사용을 했는데 그냥 순서도보다는 근데 사실 의사 코드도 작성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처리 과정, 좀 상세한 처리 과정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설계가 끝난 뒤에 시연으로 코딩하는 단계를 밟으면 훨씬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 있다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바로 이 단계부터 들어가요. 물론 이 단계에서 어떤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할 때도 보통 어떻게 고민하냐 하면 이 시연의 코드를 바로 작성을 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부터 메인하고 괄호 열고 int 예를 들어서 sum 뭐 int i, j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 앞에 있는 단계들은 건너뛰고 하는 단계의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작성을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 낭비가 발생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권하는 방식은 이 절차를 좀 제대로 거치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좀 더 쉽게 작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거칠 거냐를 우리가 좀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숫자를 읽고 평균을 계산하고 어떤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뭔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뭔지를 좀 이해를 하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입출력 자료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먼저 입력 자료, 출력 자료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출력 자료는 우리가 지금 출력을 내줘야 될 건 뭐죠? 평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아, 출력 자료는 평균이고, 그리고 입력 자료는 뭐죠? 임의의 정수이고, 그리고 준비 자료. 준비 자료는 여기는 뭐 딱히 없어요. 그리고 상수, 뭐 반복해야 하는 횟수. 여기서는 이제 1000개니까 1000번. 이렇게 쭉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는 거죠. 자료들을 나열을 하고,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1000번을 뭘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죠. 반복하는데 그 반복하면서 뭘 해야 되죠? 뭔가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거고, 그 숫자 입력받은 숫자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누적시키는 거겠죠. 이렇게 뭐 누적시킨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누적을 시킨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리고 나서 반복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반복이 종료되면 그 다음 절차로는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죠. 평균을 계산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평균 결과를 출력한다. 그리고 어떻게 종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분석 단계. 근데 분석 단계에서는 뭐다?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what을 이 분석 단계에서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what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분석 단계를 하면서 필요한 뭔가 변수들이 또 뭔가 새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새로 이런 변수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변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또 변수를 이렇게 처리해야 될 자료를 변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두고, 이 설계 과정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이다. 그래서 이 설계 단계에서는 명령어 절차들을 상세한 처리 과정으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설계 단계에서 보통 이제 순서도를 앞에서 봤던 이 절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입력받고 이렇게 입력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음, 반복하는 표시 반복을 하고, 그리고 여기 뭐 평균 계산하고, 이런 순서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조건문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 상세 처리 과정을 여기다가 상세 처리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작성한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음. 여기다가 뭐 평균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총합을 뭘로 나눈다? 입력 개수로 나눈다. 어, 한마디로 이 분석 단계에서는 what, what을 고민을 했다면 이 what에 대한 how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how를 어떻게 이 설계 단계에서 조금 더 상세한 처리 과정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처리 과정으로 작성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이 작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이
쭉 작성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줄 한 줄을 뭘로 바꾼다? 소스 코드로 변경. 그러니까 소스 코드로 변경하는 거죠. 소스 코드로 변경하면 이 변경된 내용이 나고 이 변경된 내용을 어디로? 실제로 어, 코딩 작업을 거친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아까 옆에서는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된 여기서 분석된 내용이 있으면 그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상세하게 처리 과정을 거치고 상세한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소스 코드로 변경한다. 자, 이런 일들을 반드시 거치고 나야지만 음, 자, 이런 과정을 거쳐 잠깐만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코딩을 한다. 라는 게 여기 내용 중에서 여기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 아까 입력 자료, 출력 자료, 그리고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이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이 좀 더 표를 만들고 그리고 처리 과정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좀 더 여러분들 쉽게 이 처리 과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 자료, 출력 자료, 처리 자료, 그리고 여기에서 처리 과정 동안 앞서 봤던 1000개의 숫자니까 반복하고 그 반복된 내용을 반복할 때마다 이 자료를 입력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거쳐야 되겠죠. 자, 이런 일들을 쭉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거쳐야 되고 이 일들을 거치고 나면 방금 얘기했듯이 순서도 또는 의사코드 또는 상세 처리 과정으로 작성을 하고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한다? 토대로 실제로 구현으로 넘어가야 된다. 구현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제에서는 아까 방금 봤듯이 첫 번째 예제가 있고 두 번째 예제에서는 또 두 번째 예제에서는 이런 두 번째 예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예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이 예시를 좀 드려놨는데 이렇게 자료명 셋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처리 과정을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각 과정을 어, 1부터 100까지니까 1부터 100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할 때마다 뭘 계산해야 되죠? 각 항의 값을 찾아야 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반복할 때마다 큰 1, 그리고 1.1, 왜냐하면 반복하는 안에서 하는 거니까 1.1에서 각 항의 값을 구한다. 근데 각 항의 값을 구한다는 일 자체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케이. 여기는 1이니까 1분의 1이고 분자는 다 1이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해야 되고 분모를 구해야 되고 또 뭘 구해야 되죠? 이 부호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분모를 구하고 부호를 구하고 그리고 이 각 항들을 다 구하고 나면 각 항들을 누적시켜야 되죠. 하나씩 누적시키고 누적이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누적도 하고 출력도 하면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은 하나씩 출력하는 일들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출력도 하고 출력이 다 끝나면 얘네들 어떻게 계산된 결과도 이렇게 출력도 하고 그리고 처리를 끝내는 일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 방식도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처리 과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 과정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처리 과정은 지금 뭐죠? 왓이죠. 왓이 이 분모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좀 나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뭐 아주 자세하게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은 소스 코드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모를 어떻게 분모를 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각 항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분모를 구할 때는 항을 하나씩 일씩 증가시킨 값을 뭐 분모로 한다.
라고 적고, 그리고 부호는 어떻게 되죠? 부호는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왔다 갔다 바뀌죠. 그래서 한 번씩 바뀌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처리 과정으로 적고, 그리고 그 적은 내용을 어떻게 소스 코드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그 소스 코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소스 코드를 실제로 코딩을 하고, 어, 코딩을 해서 그 실행까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처리 과정을 작성을 반드시 해보고 나서 소스 코드로 한 줄 한 줄이 결국은 이 한 줄 한 줄이 다 소스 코드로 그대로 다 옮겨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포문이고 이 부분은 뭐 포문 안에서 예를 들어서 i++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처리 과정을 작성하고 그리고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연속 문제가 좀 몇 가지 있어요. 이 연속 문제가 있는데 이 연속 문제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한 연속 문제를 한 6개 정도 여기다가 지금 그 제출을 해놨으니까 연속 문제를 좀 보고 이 연속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한 연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금 했던 이 과정을 물론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자료 명세서 표 처리 과정이 반드시 이거하고 똑같이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정리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 과정으로 만들고 그 처리 과정을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는 절차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프로그래밍이 나는 도대체 프로그래밍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좀 거쳐서 작업을 해보면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근데 물론 이 과정도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한데 이 훈련이 조금씩 되고 나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 프로그래밍 작성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나는 많이 권하고 있다. 많이 권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첫날은 우리가 이론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이 실습 시간이 또 있죠. 실습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좀 쭉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과정을 좀 해보고 정리를 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시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성적을 채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건데 뭐 이 제출을 좀 해볼 수 있는 친구들은 나한테 한번 그 카카오톡으로 제출을 좀 해보면은 좋겠다.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일단 이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연습 문제를 좀 해결하고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진도 나간 오늘 이제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 좀 하고 그리고 질문이 없으면 이, 이 저기 어디야 오늘 이 실습창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줌은 나가도 괜찮으니까 잠깐만 내가 줌을 그 화면 캡처를 하나만 더 합시다. 어, 음. 잠깐만. 자, 그래요. 이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연산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시행착오를 좀 거쳐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시행착오 거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좀 거치고 여러분들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 질문이나 아니면 뭐 궁금한 내용들이 좀 있으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으로 얘기해도 좋고, 뭐 마이크로 편하게 얘기를 해도 좋고. 어때요?
그 좀 이해가 좀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죠. 아마 다 지금 뭐야 프로그래밍 경험들이 다 아마 대부분 다 있는 친구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 프로그래밍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어, 이게 뭐야? 그리고 딱 학습했던 내용들은 이미 뭐 다 학습했던 내용들이죠. 사실 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들 배웠던 내용들이고 다들 아는 내용들일 거예요, 아마. 그럴 거라고 보고. 자, 혹시 질문이 좀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나요? 그리고 어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음. 궁금한 내용들이 오늘은 자, 그래요. 궁금한 내용이 없으면 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따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따로 뭐 카톡이나 아니면 그 단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얘기를 해도 되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일은 내일 수업 시간도 또 마찬가지로 내가 그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지를 보고 또 참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론 시간은 이 정도 하고 남은 시간을 실습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근데 진행된 내용을 통해서 어, 이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해결한 연습 문제들은 나한테 제출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물론 뭐 이 저기 뭐야 내가 성적을 부여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그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출을 하고 이것저것 연습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질문 없으면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저기 뭐야 마치고 또 내일 우리가 잠깐 내일이 아니고 모레 그 뭐야 수업이 있으니까 내일은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모레 있으니까 또 모레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 할게요.